옛날 한 선비가 해가 진 산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이쯤 가면 주막이 하나 나올 줄 알았건만 워낙 시골 산중이라 그런지 주막 하나 찾기 힘들구나. 허허, 큰일이네.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다면 좀 더 들어가 보자. 냥냥. 오,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도착한 그곳엔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저 계십니까? 예, 뉘신지요? 이보게 지나가는 길손인데 혹 재워줄 수 있는가? 예, 당연하죠 선비님. 날도 많이 늦었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고맙네, 냥냥. 옷은 허름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청년이구나. 드디어 갓을 풀고 누워 노고를 푸는 선비. 허나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잠만 잘 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눕고 나니 배가 고파졌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더니 아직 저녁 진지를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궁핍한지라 마땅히 차려드릴 게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야옹. 아, 괜찮네. 자고 가는 것만 해도 어딘가. 아, 예. 그래도 참 죄송합니다, 선비님. 허허, 아니래도 냥냥. 그렇게 선비는 어쩔 수 없이 배고픈 배를 부여잡고 잠에 들기 위해 누웠는데 옆방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쌀은 네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어렵게 구해서 간직해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어머니, 손님께서 몹시 시장하신 것 같아서요. 쌀은 제가 나무를 해서 다시 또 채워놓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생전 손님 대접은 박하게 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저 세상에서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어미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어서 가서 밥을 지어드리거라. 손님 주무시는지요? 아, 아니네. 들어오시게. 그래, 무슨 일인가? 아, 네. 잠시 가져갈 게 있어서요. 그러면서 청년은 한쪽 벽에 매달린 자루를 향해 갔다. 저게 아까 말한 그 쌀이구나. 선비는 모른 척 슬쩍 물었다. 그게 뭔가? 아, 아닙니다. 청년은 부끄러워하며 자루를 잡기 위해 팔을 들었는데 그때 내려간 소매 사이로 멍투성이인 팔이 슬쩍 보이는 것이었다. 팔에 멍이 왜 저리 많은 거지? 선비는 청년의 멍에 의문을 품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뒤 밥상이 들어오는데 맛있게 지어진 쌀밥이 산나물 반찬과 들어왔다. 선비는 청년의 사정을 이미 다 아는지라 미안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파 순식간에 밥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비록 반찬은 하나였지만 여태 먹었던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었다. 그러는 동안 청년은 밖에서 방에 뜨끈뜨끈 불까지 떼주었다. 세상에, 이리도 착하고 소박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선비는 청년에게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다. 지금 조정에서는 자리 다툼을 하느라 서로 헐뜯고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을 등쳐먹느라 난리인데 저 청년이야말로 이 시대의 올바른 본보기가 아니란 말인가. 분명 무슨 사정으로 이 산골에 저리 홀어머니와 사는 게 틀림없을 터. 그리고 몸에 멍자국.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저 청년을 돕고 싶구나. 그렇게 선비는 배도 부르겠다. 따뜻한 방에 누웠더니 금방 잠이 들었다.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잠에서 깬 선비. 어제 정말 피곤하긴 했나 보구나. 이제서야 일어나다니. 일어나셨습니까? 예, 어르신. 아드님 덕분에 어제 편안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벌써 나갔습니까? 읍내로 나무 팔러 나갔답니다. 한번 산을 내려가면 한 보름은 걸립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인사도 못했는데 녀석도 인사 못 드리고 간다고 서운해했습니다.
깨우시지 않고 손님께서 너무 곤히 주무시는데 제가 깨우지 말아 했습니다. 냥냥. 그 아들의 그 어머니라고 인자함 속에 역시 기품이 느껴졌다. 이들의 행실에 크게 감복한 선비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리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내 꼭 도울 일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쉽구나. 뭐? 누가 왔어? 아, 이가놈이 또 왔습니다. 그 이씨놈의 자식. 에이, 왜 저리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야, 박이방, 너 내가 나까지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 그게 워낙 고집이... 이들이 말하는 이씨는 사실 아까 그 청년이었다. 몇 개월 전. 사또, 여기 사또 친구분의 자식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는데쇼. 야오. 에?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또 어른, 이참판댁 외아들 인사 올립니다. 응? 이참판? 예, 그렇습니다. 이참판이라. 이참판. 그러다가 문득 이참판? 그 한양 이참판? 나를 추천했었던... 아니지. 그건 됐고, 네가 정말 그 이참판댁 외아들이란 말이냐? 예, 사또 어른.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사또가 왜 저러시지?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아렵게 송구하오나 아버님께서 사또 어른과 하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약속? 예, 제가 19이 되면 사또 어른 따님과 혼례를 치르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해 19이 되었습니다. 냥냥. 눈빛이 순수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다. 기가 막히는구나.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난 집안 자식놈이 나에게 빌붙으려고 찾아온 게 틀림없어. 이대로 내 천금 같은 딸을 뺏길 수 없지. 이야, 일단 좋게 타일러보자. 하하하하, 녀석. 그건 네 아버지와 내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제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꼭 19살이 되면 자신의 중마고우였던 사또를 찾아가 꼭 혼인하라 일렀습니다. 냥냥. 오, 이참판이 죽었구나. 그럼 이야기가 다르지.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튼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역적 집안의 자식놈 주제에 감히 어디서 수작질이냐? 어르신, 아버님께서 역적에 몰려 돌아가셨지만 이제 모든 죄가 풀렸습니다. 해서 제가 따님과 혼인하는 것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혼을 달래는 길이라 생각돼서 이리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와, 이 능구렁이 같은 놈.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모든 걸 다 잃고 내 딸을 통해서 빌부터 먹으려고 그런 거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구나.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여봐라, 이 놈을 당장 끌고 가서 흠씬 두들겨 패서 내쫓거라. 집 분수도 모르는 놈이구나.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은 청년은 동구 밖에 내다 버려졌는데, 그 후 보름마다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 두들겨 맞고 쫓겨나기를 계속 반복하는 중이었다. 이처럼 오늘도 그 청년이 찾아온 것이었다. 하던 대로 하거라. 당장 두들겨 내쫓거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꾸나. 냥냥. 그렇게 또 청년은 두들겨 맞고 동구 밖에 쓰러져 있었다. 하참, 그 청년의 사정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단 말이야.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말이야. 어? 뭐야? 아까 그 청년 아닌가? 이보게 정신 차리게. 에휴, 또 왔네, 또 왔어. 주모,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청년을 아는가? 알다 마다요. 이맘때쯤이면 항상 사또한테 두들겨 맞고 한 보름 가까이 돈은 없으니 저기 곳간을 몇 냥 내고 빌려 지내다가 몸을 움직일만 하면 돌아가곤 합니다요. 뭐? 사또에게?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속사정은 저야 잘 모르죠. 그럼 그 사또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시게나. 야,
어휴, 사또인지 사똥인지 맨날 세금 핑계대며 죄다 뜯어가는 간악한 놈입니다요. 또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양반들을 초대해놓고 그 앞에서 옥에 갇힌 죄인들을 꺼내다가 곤장을 때린답니다. 그리곤 저렇게 맞고 줄 텐가 알아서 줄 텐가 라고 물으면 그냥 양반들이 알아서 돈이면 돈, 금덩이면 금덩이를 다 가져다 준답니다. 양반들마저 그렇게 재산을 빼앗기는데 우리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탐관오리였군. 그렇지요 뭐. 네, 알겠네. 내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여기 이 돈 받고 이 청년 좀 잘 봐주시게. 아이고 당연하지요. 호호호호 냥냥. 그리고 선비는 관가로 걸음을 곧바로 옮겼다. 이리 오너라. 니시오. 내 사또 좀 보자 이르거라. 초췌한 몰골의 선비가 사또를 보자며 당당하게 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암행어사뿐 아니겠는가. 선비는 다짜고짜 사또에게 성큼성큼 가더니 조용히 자신의 만패를 슬쩍 보여주었다. 암행. 쉿. 사또 오래간만이요. 아는 척하라. 예 나리 오랜만입니다. 사또, 자자 방으로 둡시다. 너희들은 마을 순찰을 다녀오거라. 예. 어사나리 어인일로 이곳까지. 내 긴 말하지 않겠네. 이 시청년을 아는가? 예? 글쎄요 누군지. 이 녀석이 내 이미 다 알고 왔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하지 않으면 내 너를 엄벌에 처하리라. 사실 이참판과 사또는 어릴 때 중마고우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던 이씨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나이 30에 참판 벼슬을 하게 되었지만 이 사또는 번번이 과거의 낙방에 별 볼 일 없이 방구석에서 책이나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따뜻한 이참판은 자신의 어릴 적 친구라 위로하며 이보게 내 아들 19살이 되면 꼭 자네 딸과 혼인시키겠네. 그럼 참판에 사돈이 되는 걸세. 야오. 그렇게 해주겠는가? 그렇고 말고. 게다가 몇 년 뒤 이참판의 추천으로 사또는 말단 벼슬길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처럼 사또는 이참판에게 큰 은혜를 입은 처지였다. 하지만 하늘이 뛰어난 이참판의 능력을 시기했는지 역적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려 이 시청년은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 된 것이로군. 역시 보통 기품의 청년이 아니었어. 내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마. 예 어사어른 분분만 내려주십시오. 내 너의 못된 행실을 다 들은 바 널 파면하는 게 마땅하나 사윗감을 잘 만난 복으로 내 너를 특별히 용서해 줄 것이다. 사윗감이라시면 당연히 이 시청년이 아니겠느냐. 왜? 불만 있느냐? 아닙니다요. 또한 넌 청년을 당장 사위로 맞이해야 돼. 앞으로 고을을 관리하는데 사위의 조언을 꼭 들으며 행동하거라. 알겠느냐? 예? 고을 관리까지요? 이것 봐라.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내 지금 당장 암행어사 출두를. 아닙니다 어사나리. 알겠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주 이곳을 들릴 것이니 수시로 확인할 것이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냥냥. 지금 그 청년이 읍내 주막에 있으니 당장 데려다 이행토록 하라. 알겠습니다요. 냥냥. 그렇게 이 시청년은 그 즉시 사또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고 고을을 관리함에 있어 사또의 잘못된 행실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행실을 바로잡아주니 자연스레 고을 백성들의 삶도 좋아졌음은 당연했다. 그런데 암행어사께선 이씨와 무슨 관계이시길래?
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쌀로 대접받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그게 무슨... 아무튼 내 행적을 남기고 싶지 않으니 그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 아무 말도 말거라. 알겠느냐? 냥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마을을 나서는 암행어사. 우리 전설의 곤양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이 암행어사가 구독, 좋아요, 댓글만 받고 즉시 가서 해결해 드리리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과 어여쁜 색시가 살았다.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몸이 왜 이러지? 여보. 갑자기 색시가 쓰러져 알아눕게 되었는데, 뭐 좀만 쉬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색시.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약해져 갔고 몸의 일부분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렇다. 색시는 하필 오늘날의 한센병,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큰 충격에 빠진 색시. 당시엔 치료 방법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한두 해 비리비리 살다 죽는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그저 서방님과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었거늘. 냥냥. 신랑 역시도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까지 절망해서야 되겠는가. 신랑은 아내를 살려보겠다며 약이란 약은 죄다 써보고 굿까지 해보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집안의 재산마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다. 불행은 항상 왜 그리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지. 약이지? 그래, 그렇다니까. 분명 구슬하면서 나병 낫게 해달라고 비는 걸 내 똑똑히 들었다니까. 거기 자네, 우리 좀 보게나. 예, 무슨 일이신지. 자네 마누라 나병 환자라며.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기한 딱 하루 준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네?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왜요? 그럼 이 마을에 나병이 쫙 퍼지면 책임질 거야? 나가라고! 그렇게 부부는 결국 살던 동네에서까지 쫓겨나고 말았다. 둘은 어쩔 수 없이 마을 멀리 떨어진 산중턱에 조그마한 흙집을 지어 살았는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색시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서 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귀도 문드러져 귓구멍만 남고 점점 몰골이 초췌해져만 갔다. 숨만 쉬다 뿐이지 이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걸 바라만 봐야 하는 신랑의 가슴은 찢겨져 나가는데, 단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정성껏 색시를 보살피며 간호하는 것뿐. 워낙에 없는 살림이라 겨우 구한 보리로 죽을 끓이면 자기는 굶을지언정 색시 입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락 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 오줌까지 죄다 받아주었다. 신랑의 고생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지만 색시의 가슴 또한 당연히 찢어질 터. 보다 못한 색시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솔직히 제 병이 치료가 되겠소? 전 어차피 죽을 몸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시고 먼 곳으로 떠나 서방님 혼자라도 잘 사시구려. 냥냥. 그런 말 마시오, 색시. 신랑은 손가락도 없는 색시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 하나가 되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소. 어찌 행복할 땐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이제 괴로우니 나 혼자 보내려 하오. 저 참 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소. 내게 비치는 당신의 모습은 아직도 한없이 아름답다오. 색시, 분명 나을 수 있을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만 맙시다. 냥냥. 서방님, 저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셔요. 아니요, 고생스럽기가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할 리가 있겠소. 남편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은 색시. 그 뒤로 색시는 절대 그와 같은 말을 다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랑은 매일매일 장독대에 물 한 대접 떠놓고 색시 병을 낫게 해달라 간절히 빌고 있었다. 계십니까? 스님, 혹시 시주가 가능하신지요? 저희도 사실 먹을 게. 그런데 스님께서도 오랜 동안 식사도 못하신 것 같구나.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곤 신랑은 들어가 얼마 남지도 않은 보리쌀 절반이나 덜어나와 시주로 스님께 드렸다. 거사께서 아주 귀한 걸 제게 나누어 주셨으니 저도 귀한 걸 드리지요.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5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구려. 그리고 그 산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면 거사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냥냥. 예? 혹시 제 색시 병이 낫는 겁니까?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거사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야, 예? 스님, 그렇다면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 이만 이 보리쌀 잘 먹겠소이다. 스님! 스님을 쫓아가 보려 했지만 미끄러지듯 가는 스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스님. 두근거리는 가슴. 살릴 수 있다. 내 색시를 살릴 수 있어.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기 위해 신랑은 그 길로 부싯돌과 기름을 들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있나.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물었다. 어르신,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뭐? 오봉산? 내 여기 30년을 살았는데 그런 산은 처음 들어보네 그랴. 봉오산이라면 저기인데. 도봉산을 잘못 들은 건 아니요? 오봉산은 처음 들어보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다. 그래도 신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쉼없이 걸으며 오봉산을 찾아다녔다. 발바닥은 이미 부르튼 지 오래. 하지만 결국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99일째의 밤이 지나고 100일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신랑. 색시가 애타게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아픈 몸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신랑은 그만 천근만근 무거운 몸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이보게. 뭐하는 겐가? 당장 일어나 오봉산을 찾아가지 않고. 스님, 도대체 오봉산이 어디 있답니까?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어서 자네 색시에게 가보게. 오봉산은 바로 그 가는 길목에 있다네. 예?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꿈이었구나. 어느새 벌써 해가 지려하고 있었다. 큰일이다. 너무 오랫동안 잠이 들었구나. 오늘이 마지막 100일째인데 스님께서 돌아가는 길목에 있다 하셨으니 그래, 어서 가보자. 신랑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100일 마지막 날.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신랑은 행여 100일 안에 집에 닿지 못할까. 그 멀고 험한 길을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주변 산을 살피며 오봉산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이걸 어쩐단 말이냐. 오늘이 100일의 마지막 날인데 결국 내 색시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저 해가 지면 100일이 다할진데 지지 말거라 해야. 제발 지지 말거라. 신랑은 해를 향해 기운 없는 팔을 휘휘 저었다. 그런데 그때 저 불띠 붉은 저녁 노을 위에 신랑이 그토록 찾아 헤맨
5개의 봉우리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다.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졌던 자신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던 것이다. 아, 찾았구나. 신랑은 찾았다는 기쁨에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 끝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 5개의 불꽃이 자신의 손을 태우는데도 신랑은 웃고 있었다. 손가락이 타는 고통을 이긴 자신의 색시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으로 쓰라린 손을 부여잡고 집에 도착한 신랑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아가는 색시의 모습, 그리고 방금 불에 타 쓰라렸던 자신의 손까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없이 기쁨의 눈물만 흘렸다. 둘의 사랑과 희생에 탄복한 하늘이 이 둘을 도왔으리라.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부처럼 커다란 복을 받아 아픈 몸 다 나으시고 항상 건강히 오래도록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집이 찢어지게도 가난해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꾸리는 박씨가 살았다. 네, 다녀오리다. 다녀오세요,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아버지가 다녀오마. 하지만 박씨는 집을 나서자마자 에휴. 왔는가? 어이, 나무를 하다가도 에휴. 주먹밥을 먹을 때도 에휴. 뒷간을 볼 때도 에휴. 그 박씨, 왜 그렇게 한숨인가? 땅이 꺼지겠네 그려. 나까지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네 그려. 에휴. 왜 그렇겠는가? 온기 꽉 찬 딸 하나 있는 거 애비가 못나. 시집도 못 보내줘서 그렇지. 매일매일 여기 가슴 한가운데가 커다란 돌 하나가 숨도 못 쉬게 꽉 누르고 있는 것 같네. 벌써 딸애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긴 우리 서민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러게, 명절날 비 오는 날만 빼고 매일매일 나무를 베다 팔면 뭐하나. 세 가족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우린데. 맞아, 이제 나이도 들어서 예전처럼 많이 지고 가지도 못하겠어. 맞네, 나도 이제 무릎이 그렇게 시리다네. 냥냥. 어휴, 나라 전체 백성 모두가 한 냥씩 내서 숫자 6개 맞추면 가져가는 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1등 해보게. 오, 그런 거 있으면 나도 한 냥 내서 참여하고 싶네 그려. 에휴, 이렇게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구나. 야. 그날 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 또 가족을 위해 일찍 집을 나선 박씨. 어휴, 겁나게도 춥구나. 곧 설도 다가와 쓸 돈도 많은데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다. 냥냥. 박씨는 추운 날임에도 땔감으로 그만인 굴참나무를 찾아 평소 다니지 않던 숲을 택해 들어갔다. 그때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열매 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건! 깜짝 놀란 박씨는 그 빨간 열매를 얼른 달려가 캐어 꺼내보았다. 맞네, 맞아, 틀림없구만. 지난번 장에 나왔던 100년 묵었다는 산삼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조금 더 크니 못해도 150년은 묵었겠구나. 신봤다, 신봤어. 그렇게 박씨가 150년이나 묵은 동자산삼을 캤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이를 중개하기 위해 저잣거리 약재상에 정씨가 찾아왔다. 이보게 박씨, 내 왜 왔는지 당연히 알 것이네. 그거 물론 팔 거지? 당연하지. 내 딸의 혼수 마련할 돈만 넉넉하게 받으면 되네. 우와, 이것 보게나. 그것뿐이겠는가? 이 정도면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을 걸세. 그래, 그 정도인가? 당연하지. 마침 천석군 부자 황참봉이 자네를 보자 하니 내일 저잣거리 주막에서 보게나.
갑을 아주 잘 쳐주실 걸세. 알겠네, 냥냥. 다음날 박씨는 산삼을 정성스레 싸서는 약재상 정씨를 만나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다. 그곳엔 황참봉과 그의 수하들이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박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산삼 150년짜리를 거래한다면서? 와, 내 평생 100년 넘었다는 산삼 구경도 못 해봤는데 오늘 제대로 구경하겠네. 주막 곳곳엔 한쪽 투전판에서 노름하며 놀던 노름꾼, 껄렁패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의 집중 속에서 마침내 박씨가 보자기를 풀었고 드디어 드러난 150년 묵었다는 동자삼의 모습. 우와! 저게 산삼이 맞아? 와, 꼭 무슨 어린아이가 몸을 베베 꼬고 있는 모습이구먼. 그러게, 기가 막히네. 향기만 맡아도 아픈 몸이 나을 것 같아. 이게 오늘 내가 사기로 한 150년 묵은 산삼인가? 예, 참봉어른. 제가 직접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150년은 좋게 넘은 산삼이 틀림없습니다요. 이걸 드시면 아주 그냥 젊은 시절 기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냥냥. 그래, 어디 이리 가져와 보거라. 내 이걸 먹고 내 부인들과 100살까지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갑자기 군중 속에서 뛰쳐나오더니 그 150년 묵은 동자삼을 낚아채 그 자리에서 우걱우걱 씹으며 허겁지겁 삼키는 것이었다. 저 먼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자가 우걱우걱 먹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정적은 이게 무슨 짓거리냐! 당장 저놈을 잡아라! 야! 황참봉의 외침으로 고요했던 정적이 깨지고 주막은 삽시간에 난리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래? 그러게, 우엄에 저 비싼 걸. 아이구야, 어쩐데. 저 망할 놈이 내 딸 혼수비를 마련할 산삼 이를 어쩐단 말이냐. 아이고. 머릿속에 하이진 박씨, 이윽고 황참봉의 수하들에게 잡혀온 녀석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세상에, 저거 그놈 아니야? 평소 흐리멍텅 실성한 것처럼 다니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구먼. 놀랍게도 그는 폐병으로 항상 콜록콜록하고 다니던 노름판 심부름꾼 허씨였다. 허씨, 그는 젊은 나이에 재수없게도 폐병에 걸렸는데 그로 인해 기력이 쇠해 일도 할 수 없어 주막집 노름판을 서성거리며 술 심부름 등 잡일을 해주며 받는 잔돈으로 근근히 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참봉의 수하들에게 두들겨 맞은 허씨는 코피가 터지고 입가엔 피가 흐르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다. 저놈을 포박해 당장 집으로 끌고 가서 묶어놓거라. 내 이 녀석의 배를 갈라서라도 산삼을 끄집어 먹을 테다. 황참봉의 말에 허씨는 사색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한 허씨. 하지만 그때 저기, 잠깐만요, 참봉어른. 엥? 산삼을 보여드리기만 했지 제가 돈을 받고 넘긴 것이 아니니 그 허씨 녀석의 뱃속에 있는 산삼은 아직은 제 것 아닌지요. 저 자네 왜 그러는가? 그냥 가만히 있다 산삼값이나 챙길 것이지 딸을 생각해야지. 하지만 그러면 뭐하나. 산삼 하나 때문에 한 사람 목숨이 끝장나는 게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그렇다면 그놈 뱃속에 있는 산삼 주인은 아직은 저이니 그놈의 배를 째든지 통째로 삶든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녀석을 제게 넘기시지요, 냥냥. 듣고 보니 황참봉은 할 말이 없었다. 말 그대로이기 때문이었다. 재수가 없으려니 가자. 퇴! 만신창이가 된 허씨는 박씨 옆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일복에 가세.
그렇게 마을 앞 언덕배기까지 허씨와 천천히 걸어 도착한 박씨가 말했다. 가게.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네 가고 싶은 대로 가란 말이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눈발 속으로 허씨가 사라지는데 그 뒤로 몇 년간 허씨를 본 이가 없었다. 박씨는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며 크게 한숨을 토했다. 에휴, 그걸 봐라. 내 딸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고 싶었는데 배를 짠다 한들 그 산삼이 멀쩡할 리가 있나. 그래도 사람 목숨 하나가 중하지. 허구한 날 나무만 베다 파는 내게 그런 복이 있을 리가 있나. 술이 참 쓰구나 써 냥냥.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봄날은 언제 오는가. 그때 그 산삼만 제대로 팔렸어도. 박씨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와 집 마당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곳엔 번듯한 선비가 한 명 서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신지요? 누구신지요? 접니다, 어르신. 노름판 심부름꾼 허씨 말입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오랜만에 만난 허씨는 예전 피골이 상접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굴에 귀티가 가득 차 흐르고 있었다. 허씨는 본래 장사로 성공하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몹쓸 폐병에 걸리는 바람에 모든 꿈을 접고 노름판에서 뒤치다거리나 하며 하루하루 삶을 연명 중이었던 것이다. 피를 토하며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던 허씨. 내 장사를 하며 이름 널리 알리는 거상이 되어 오순도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늘 이대로 내 삶이 끝나야 한단 말인가. 너무나 억울하구나. 냥냥. 그러고 마침 자신이 일하는 주막에서 산삼을 거래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게 난입해 우걱우걱 씹어 삼킨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박씨의 넓은 아량으로 목숨을 구해 떠났는데 산삼 덕분에 폐병이 완치되고 건강해져 낮과 밤 구분 없이 열심히 장사판에 뛰어들어 마침내 자신이 이루고자 한 거상이 된 것이다. 어르신 덕분에 이 비천하고 무례했던 제 목숨을 구했고 그 후 장사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쳐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르신에게 입은 은혜를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갚고자 이리 찾아뵌 것입니다, 어르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화창한 봄날, 허씨와 박씨의 딸은 혼례를 올렸다. 박씨는 더 이상 무거운 나무지게를 지지 않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제야 꽉 막혔던 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구나. 좋구나, 좋아, 냥냥. 사람에 대한 자비로움과 용서가 스스로에게 큰 복을 불러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저 전설의 곤양에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튼 실한 동자산 복덩이 많이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한 신통한 의원이 살았는데 그의 의술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일어나셨다. 신의다, 신의야, 냥냥. 방금 죽었던 사람도 침 한 방으로 살려내기도 하고. 응? 잠깐, 이보시오. 예? 바깥 양반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알려준 처방대로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올 한 해 넘기기 힘들 것이오, 냥냥.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다는 신의 어르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그는 맥을 짚지 않고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병환을 단번에 알아내곤 했다. 그래서 그는 이름 대신 신의로 불렸다. 하지만 꼭 잘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은 나오는 법. 그런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 마을 최고 부잣집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자네들 신이라고 불리는 의원에 대해 아는가? 아니, 이 동네에 그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있다던가. 난 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내 그 말 도저히 못 믿겠네. 하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네, 그래서 이리 하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네. 야오. 오호라, 그거 참 재밌겠군 그래. 이보게, 저기 사기꾼 녀석이 오네. 준비하시게. 오케이, 알겠네. 날씨가 참 좋구나. 응?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올해 연기 대상감이네 그려. 연기학원이라도 다니나봐. 하지만 신우이는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그 청년을 바라보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다. 어허, 저런. 이보게나, 자네 지금 걸린 병이 매우 위중하네. 아마 자네 곧 목숨을 잃을 걸세. 들었어? 응, 역시 소문이 거짓이었네. 게다가 뭐 죽을 병? 저런 식으로 여태 돈을 뜯었나 보지? 그러게, 신우이는 무슨 신우이야? 그저 돈이나 우려내려는 수작이지. 자네들은 누군가? 거기 가짜병으로 누워있는 자의 친구들이요. 우린 당신의 거짓된 명성을 시험해본 것이요. 역시 자네 말대로 사기꾼의 정체를 밝혔네. 당장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세 그려. 배야. 뭐하는가 자네? 이제 그만 꾀병 부려도 되니까 일어나게. 하하하, 진짜 연기에 진심이네 그려. 냥냥. 하지만 이보게, 그만하고 일어나라니까. 이보게, 장난 그만 치라니까. 이럴 수가. 분명 꾀병으로 신우이를 놀리기로 했던 부자 친구 녀석이 정말 신우이가 말한 대로 목숨을 잃고 죽어 있었다. 헉! 신우이는 곧장 그에게 달려가 맥을 짚어보기도 하고 코에 손을 가져가 보았지만 결과는 역시였다. 그는 죽은 게 틀림없었다. 뭐야, 말도 안 돼. 자신들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녀석이라 제일 잘 먹고 다니고 집에서 보약도 다려서 먹인다던데 이게 말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정말 죽은 걸 어찌한단 말인가? 친구들은 새파랗게 질려있다가 이 사실을 부잣집에 알리기 위해 뛰어갔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요. 넌 아들내미 친구 녀석이 아니더냐? 무슨 일이길래 그러느냐? 아드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요. 뭐라고? 그리고 잠시 뒤 누워있는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는데 황망하기 그지없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 아침에도 쌩쌩하던 녀석이 어찌 이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서 설명 좀 해보거라. 예, 어르신, 사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짜로 병이 있는 척했는데 진짜로 죽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냥냥. 이런... 저 신이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이 갑자기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가짜 병이 진짜 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고, 내 아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니요. 여보, 그게... 맞다, 신이 어르신. 어르신께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던데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신이 어른, 저희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어른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요. 제발 제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부터 일을 벌인 친구들까지 신의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신의. 내 죽었던 사람도 살린 적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아까 친구 녀석에게 곧 죽을 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죽을 걸 미리 아신 분이시라면 분명 다시 살릴 수도 있으실 겁니다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알겠어. 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게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서 말이요. 냥냥. 그러곤 신의가 부자에게 다가가더니 조건이 있습니다.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아드님을 살려준다면 부자 어른께선 저의 부탁 2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가지요? 저 녀석은 우리 집 3대 독자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 자식을 얻을 수도 없는 몸입니다. 2가지뿐 아니라 10가지도 들어드리고 말고요. 그럼 약조하신 겁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는 마당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주라 하셔도 드리겠습니다. 허허, 그 정도까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탁을 말씀드리고 2번째는 아드님을 살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돈 없는 처녀 하나가 시집갈 수 있는 정도의 사례금만 주십시오. 아이고, 그 정도야 몇 번이라도 드리다 마다요. 걱정 마시고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십시오. 이윽고 신의는 죽었던 아들을 방으로 옮겨 눕히더니 은은한 향기가 나는 향을 하나 피웠다. 그리곤 그 누구도 방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방 밖에선 제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내 아들, 친구야, 제발.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방문을 열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상에, 죽었던 아들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닌가. 오, 감사합니다. 정말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정말 신우님이 죽었던 친구를 살려냈어. 와, 정말 신우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야. 다신 그런 위험한 장난 하지 말거라, 냥냥. 뒤이어 나온 신이가 입을 열었다. 그럼 나머지 부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자 어른? 예, 말씀해 보시지요. 며칠 전, 달이 기운 밤에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신의. 저기 어르신 계십니까? 이 야밤에 누구지? 나가보니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그댄 누군가? 예, 저는 저기 아랫마을 부잣집 지주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어르신께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의라 들었습니다. 과장된 면도 있다네. 어르신, 사람이 60만 건강하다 해서 살아있는 게 맞는지요?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 죽는 것만 못하다면 그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도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군. 지금 제가 육신은 온전하더라도 제 마음은 병에 찌들려 죽는 이만 못한 상태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죽는 이보다 못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나 보군. 그래, 말해보게. 어르신, 혹시 윗마을에 사는 나무를 해다 팔며 사시는 김씨 어른을 아시는지요? 알다마다. 예전부터 나의 오랜 지인이라네. 그분의 따님의 혼사가 최근 좌절된 것도 아시는지요? 그렇지. 나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네. 김씨는 사실 높은 관직에 배설을 하다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관직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현재는 그 누명을 벗었지만 김씨는 다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조용히 사는 중이었다. 설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따님과 혼인하기로 했던 신랑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그 집이 너무나 가난하게 산다는 이유 하나로 제 의견을 무시한 채 혼사를 물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로군. 예, 어르신. 그 이후로 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평생을 재물을 쫓아 집안을 크게 일으키신 분이라 절대 생각을 굽히시지 않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 분명 마음의 병으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제게 신우님의 지인분도 돕고 저도 그 처녀와 다시 혼이 날 좋은 방법이 있으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좋네. 내 도와주지. 어찌하면 되는가? 냥냥. 그래서 자네가 쓰러지면 내 자네가 죽었다 하면 되겠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론 부족하네. 자, 이 병을 가지고 있다가 거사를 치르기 전 한 번에 털어 마시게. 이것은 아마 몇 시지는 몸도 뒤척이지 않고 시체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걸세. 비록 사람을 속이는 일이지만 자네 부모님이 가난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게 안타까워 돕는 걸세. 그리고 자네를 보니 그 집 딸을 맡겨도 되겠네 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신우님, 두 번째 부탁이 무엇이신지요? 예, 대개 아드님이 죽다 살아난 목숨이니 한 번 더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제 오랜 지인의 따님이 하나 있는데 그 따님과 맺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게 어느 집? 저 윗마을 김씨 양반네 댁이요. 예? 하지만 그 집엔 혼인을 치를 만한 돈이... 그 집 따님의 혼사를 위한 비용은 첫 번째 부탁으로 받은 혼사 비용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신우님, 알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집 교수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도 중한지라 마지막에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님을 봐서라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신우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 총각은 무사히 다시 그 집 딸과 결혼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거 보시오. 참 좋은 며느리 아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신우님, 부탁 하나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부탁하죠. 예, 말씀해 보시지요. 여기 전설의 고냥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부자 어른 복을 왕창 나눠주시구려. 네, 그리하지요. 감사합니다. 냥냥.